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박민영 지음. 최후의 식민지에 갇힌 청소년. 청소년들은 왜 욕을 입에 달고 살까? 패드립을 아시나요? 패드립은 패륜과 애드리브의 합성어로 부모나 어른을 욕설 및 성적 비하의 소재로 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우리 할매미 명절만 되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쳐자. XXX. 10대들의 이런 패드립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인터넷 게시판, 게임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패드립을 하는데 별로 윤리적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는다. 10대들은 인터넷 패드립 카페나 카카오톡에서 누가 더 패드립을 잘하는지 서로 배틀을 벌이기도 한다. 새로우면서도 가장 자극적이고 지독한 패드립을 던진 사람은 패드립 종결자로 인정받는다. 10대들은 패드립을 하는 이유를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청소년들이 가장 욕을 많이 하는 대상은 또래 친구들이다. 2011년 방송된 EBS 다큐멘터리 욕해도 될까요? 는 이런 실태를 잘 보여주었다. 제작진은 등교 이후 점심시간까지 중고생 각 2명씩 4명의 호주머니에 소형 녹음기를 넣어 다니게 했다. 학생들에게는 신체 활동량을 조사하는 기구라고 했다. 4시간 동안 주고받은 말을 녹음한 결과 학생 1명이 내뱉은 욕설은 평균 194.3회였다. 75초에 한 번씩 욕을 내뱉은 셈이다. 반드시 악의가 있어야 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욕을 섞어서 말한다. 청소년들은 욕을 섞지 않으면 대화가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말하는 지경이다. 청소년의 갭토아와 욕. 모름지기 억압과 불만이 있는 곳에 욕이 있다. 청소년의 욕을 양산하는 가장 큰 주범은 입시 스트레스다. 입시제도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왜 새삼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이 겪는 입시 스트레스의 강도는 기성세대가 겪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높다. 아이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2시, 심하면 새벽 2에서 3시까지 공부를 한다. 아이들의 욕은 기본적으로 비인간적이고 포갑적인 입시 교육 시스템을 향한 비명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는 위에서 아래로 전가된다. 부와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서 없는 사람에게로, 어른에게서 어린 사람에게로 전가된다.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부와 권력, 지위가 없다. 게다가 나이도 어리다. 같은 미성년자라도 유아나 어린이는 보호 대상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다르다. 청소년은 가장 만만한 사회적 스트레스 전가 대상이다. 욕을 많이 쓰는 하위 집단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감옥의 수감자나 조직폭력배 정도가 떠오를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들보다 욕을 더하면 했지, 덜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면에서 청소년은 이들보다도 하위 집단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이라는 존재 영역은 개토나 다름없다. 개토가 그렇듯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생성되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 그 부당한 폭력과 대우에 대한 반응으로 욕이 튀어나온다. 교사에게 욕을 배우는 아이들. 교사의 욕설이나 폭언은 내 시절만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그렇다. 아이들은 교사를 통해 욕과 폭언을 많이 배운다. 교사가 하는 폭언들을 분류해보면 이렇다. 첫째, 통상적인 욕, 싸가지 없는 놈, 대갈박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등. 둘째, 자기 비하를 유발하는 폭언, 돌대가리, 멍청한 자식, 쓰레기 같은 것들 등. 셋째, 비아냥거림, 네 꿈이 가당키나 한 줄 아냐?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등. 넷째, 협박, 나한테 걸리면 죽어, 맞기 전에 알아서 기어 등. 다섯째, 낙인, 넌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등. 여섯째, 모욕,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애비 없이 큰 자식이 그러면 그렇지 등. 이런 폭언은 비열하다. 교사는 아이들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교사가 오히려 아이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무자비하게 마음의 상처를 낸다는 점에서 비열하다.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같은 말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책임 회피이자 책임 전가다. 폭언은 주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이나 하층민이 자식들에게 집중된다. 교사의 폭언이나 체벌은 서민이나 하층민 아이의 열정, 의지, 기대를 꺾는다. 그 아이들은 입시 경쟁에서 일찌감치 도태된다.
한편 우리는 학교 폭력 하면 일진이나 문제아를 떠올린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장 많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교사다. 부모에게 욕을 배우는 아이들, 교사의 언어 폭력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언어 폭력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절대적인 통제와 관리 아래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폭언과 폭력을 일삼을 경우 아이도 그런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스펀지같이 빨아들여내려나 한다. 그것은 청소년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인이 되어서 닮기 싫었던 부모의 언행을 따라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흠칫 놀라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10대들의 패드립이 유독 엄마 욕이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녀 양육과 교육을 엄마가 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연히 아이와 마찰을 빚는 대상도 주로 엄마가 된다. 엄마는 자신을 입시 경쟁에서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로 여긴다. 그러나 아이들이 느끼는 엄마는 간수다. 교사라는 간수는 매년 사람이 바뀌지만 엄마라는 간수는 변함없이 그대로다. 누구에 대한 반감이 더 많이 축적되겠는가? 당연히 엄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에 대한 감정은 애착에서의 증으로 애중에서 증오로 변해갈 수 있다. 입시 제도가 멀쩡하던 엄마와 자식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다.